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 정지혁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내 대장 홍대선을 착공하고 오정역 추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대장 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오정 군부대 부지 개발 신속 추진, 소각장과 하수 처리장을 포함한 지역 환경시설 현대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주말 김포시의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안팎으로 서울 편입론이 또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편입과는 별개로 행사 참석자를 두고 김포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번 행사가 어떤 행사였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김포시는 김포검단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김검시대라고도 하는데요. 네. 주로 김포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단체고 5호선 연장 등 지역 교통 현안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5호선 연장 조정안과 GTX-T 노선안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조기 개통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대회를 연 건데요. 이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상혁 의원은 행사 하루 전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를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검시대 이재명 대표 초청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고 또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초 김검시대가 올린 행사 포스터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초청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상혁 의원은 제대로 협의된 바 없고 요식적으로 5일 전에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김검시대가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단체라며 정치색을 드러낸 단체가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김포 방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의원이 이렇게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시민단체 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 해당 시민단체도 반박을 했다고요. 네, 김검시대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공지문을 보면 김검시대는 양측 모두 초청을 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초청에 응했고 이재명 대표는 응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검시대가 공개한 공문을 보면 지난달 30일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 그리고 지난 1일에는 박상혁 의원 측에 행사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특히 김검시대가 정치색을 드러낸 단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김검시대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면 언제든 환영이라면서 정치인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사 참석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했던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발언, 이야기가 많다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목련이 피는 봄은 이제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일에 총선을 앞둔 정치 쇼라며 한 위원장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김주영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서 교통대책이 빠진 서울시 편입은 있을 수 없다면서 5호선 예타 면제와 재정 부담부터 약속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이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히면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론이 다시 화두가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열린 신년 시정설명회에서 다음 지방선거는 서울시 소속으로 치를 수 있도록 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목표 시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6일 오전 11시쯤 인천 동구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다른 작업자 6명도 의식장애와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정원과 비교해 65.4%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25년 5,058명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 북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2.2명보다 적은데요. 경기 북부 지역사회는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군구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힌 뒤 지역사회 소각장 마련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인천시는 군구 주도로 개편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데 기초지자체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갈등까지 커질까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시가 주도하는 방식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군구가 주도하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시 주도로 짜여진 현재의 체계로는 군구가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주민 수용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책임 있는 주체인 군구에서 더욱 앞장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시가 결정하고 군구가 따라오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군구가 주도하는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를 믿고 따라온 기초지자체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인천시가 뒤늦게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가 군수구청장임을 내세워 뒤로 물러났다는 시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양구와 부평구가 얘기를 해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여건을 보더라도 부평구와 광역 소각장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계양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윤한 계양구청장은 기초지자체들 간 협의 과정에서 지역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인천시가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군구가 주도하는 대책을 협의 조정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화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전문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모습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는 방식은 아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든 환경부의 예산을 더 받고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지자체,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 지자체가 누군지 인천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실무단위는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과 그다음에 시민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부천시와 광역 소각장 마련을 협의했다가 무산된 부평 계양 지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입지 후보지 마련과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에서 인천시가 못한 일을 서로 원하지 않는 기초지자체들끼리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더구나 총선 기간 소각장 설치를 막겠다는 각 정당 후보자들까지 늘어나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대란은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광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은 지난해 1월 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 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2022년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출 무효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곽 전 대표는 당선인 촌내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준연동형, 병립형. 생소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이죠.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 방식인데요. 최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제가 확정됐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과 비슷한 형태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각각 17석과 19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47석이 연동되는데요. 모든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 정당들의 합종 연횡은 물론이고 각 정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생소한 정당이 적힌 기다란 투표용지 때문에 유권자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재도전합니다. 서울시는 용산에 높이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건설하고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이 있는 보행 전망교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의 업무 복합과 업무 지원 지역에 업무와 기업 지원 시설, 주거와 교육, 문화시설 등을 만들고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돌입해 이르면 2030년 초에 국제업무지구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14년 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2013년 자금 부족과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발표에 나선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제평화연구개발센터 설립, 경기 북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전략산업벨트 육성과 GTX 등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중첩규제 개선 등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발전 5대 전략이 실행될 경우 경기 북부의 GRDP는 약 26조 원, 한국의 GDP는 약 139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지역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긴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인천 지역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주요 개정안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 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국가 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의 면적 비율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입니다. 지난 2022년 차량이 우회전할 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는데요.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수도권 시민은 0.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운전자의 58.8%가 우회전 일시 정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